네, 저는 아까 얘기 나왔던 타코트론이라는 그 엔투엔드 TTS 모듈을 논문을 갖고 왔고요. 이거는 2017년에 구글에서 나온 거고, 이 이후로 이제 타코트론도 뭐 타코트론 2가 나오고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어요. 근데 일단 저는 잘 모르니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논문 가지고 왔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뭐 간단하게 인트로덕션하고 모델 아키텍처, 뭐 익스페리먼트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기존의 TTS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복잡했다고 해요. 이 타코트론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로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뭐 다양한 언어학적 피처를 추출하는 텍스트 프론트엔드가 있고, 듀레이션 모델이 있고, 어쿠스틱 피처를 예측하는 모델이 있고, 신호 처리 기반의 보코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각각의 모델의 도메인 숙련도가 많이 필요하고 디자인하기도 어렵고 각 요소가 독립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각 요소에서 발생한 에러가 섞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먼 어노테이션을 최소화해서 텍스트, 오디오, 표현만 있을 때 이걸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엔드투엔드 TTS 시스템이 있다면 피처 엔지니어링의 필요를 좀 덜어주고 다양한 속성, 뭐 화자나 언어나 센티멘트 같은 거에 대한 풍부한 컨디셔닝이 더 쉬워질 테고 새로운 데이터에 적응하는 것도 좀 더 쉬워질 거고 또 하나의 모델이 멀티스테이지 모델보다는 더 로버스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드 투엔드 모델을 통해서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풍부하지만 노이지한 대량의 데이터로 훈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문제의식에서 모델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엔투엔드 TTS 모델 학습은 쉽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동일한 텍스트가 다른 발음이나 스피킹 스타일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텍스트는 같은 거여도 사람마다 뭐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가 다를 거고 뭐 여러 가지 스타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웃풋이 컨티뉴어스하고 아웃풋 시퀀스의 길이가 인풋 시퀀스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프리딕션 에러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제안을 한 게 타코트론이라고 해서 시크2시크와 어텐션에 기반을 한 엔투엔드 생성 TTS 모델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단위로 입력을 받아서 로우 스펙트로그램을 출력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게 뭐 피치가 익스포넨셜한 구조라서 이거를 지수함 로그로 만들어서 좀 선형으로 만든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그래서 텍스트 오디오 페어가 주어지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학습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기존의 TTS 모듈 같은 경우는 포님 레벨의 얼라이먼트가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서 쉽게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US 잉글리시 이벨셋에서 3.82의 민 오피니언 스코어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아키텍처를 살펴보시면 크게 인코더와 어텐션 기반의 디코더와 포스트 프로세싱 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 CHBG 모듈인데요. 이게 1차원 컨볼루셔널 뱅크의 하이웨이 네트워크의 바이디렉셔널 GRU 그래서 CHBG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퀀스에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기 위한 강력한 모듈이라고 하고요. 먼저 1차원 컨볼루셔널 뱅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1차원 컨볼루셔널 필터를 K개를 사용하는데 이 K개는 각각 그 위스가 1부터 K까지 K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니그램, 바이그램 해가지고 K그램까지 모델링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결과물을 스택을 한 다음에 맥스풀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된 시퀀스를 그 위드가 정해진 1차원 CNN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원래 인풋 시퀀스를 더하고 모든 층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웨이 네트워크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이거는 약간 그 레스넷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좀 층이 깊어지더라도 그런 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 좀 하이레벨 피처를 추출하고 바이디렉셔널 GRU에서 시퀀셜 피처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 CHBG 모델 앞에 인코더가 있을 텐데, 인코더의 경우는 인풋으로 캐릭터 시퀀스를 봤는데, 이거는 각 문자를 원핫 벡터로 표현을 해서 컨티뉴어스 벡터로 임베딩한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프리넷을 적용을 하는데 보틀넥 레이어와 드롭아웃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보틀넥 레이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넷의 아웃풋을 CBHG 모델로 CBHG 모델을 거쳐서 최종 인코더의 프레젠테이션을 변환을 하고, 이 CBHG 인코더가 가적합을 감소시키고 일반적인 멀티레이어 RNN 인코더에 비해서 미스프로나운시에이션이 적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디코더는 컨텐트 베이스드의 하이퍼볼릭 탄젠트 어텐션 디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풋은 컨텍스트 벡터와 어텐션 RNN의 아웃풋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GRU를 버티컬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쌓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디코더 타겟은 메일 스펙트로그램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게 원래 피치가 익스포넨셜하게,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피치가 익스포넨셜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걸 로그를 적용을 해가지고 좀 리니어하게 만든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우 스펙트로그램을 바로 예측할 수 있지만 매우 리더넌트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 넷을 이용해서 이 시크2시크에서 나온 타겟을 웨이브 폼으로 변환을, 그리핀님 리컨스트럭션을 거쳐서 웨이브 폼으로 변환을 했다고 합니다. 디코더의 경우는 디코더 타겟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RNN을 거친 다음에 심플 플립 커넥티드 아웃풋 레이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때 하나의 프레임에서 하나의 이 단계에서 하나의 프레임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R개에 겹치지 않는 아웃풋 프레임을 예측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디코더 스텝의 전체 수를 R만큼 줄일 수 있었고, 이 모델 사이즈도 줄고 학습 시간도 줄고 추론 시간도 줄고 컨버전스 스피드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코더 스텝은 전부 제로인 고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코더 스텝의 이 R개의 예측값 중에서 마지막 프레임을 그 다음 스텝에 인풋으로 넣었는데, 이거는 이 R개 예측값 전체를 인풋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풋을 거쳐서 프리넷은 인코더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프리넷을 거쳐서 RNN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스케줄드 샘플링이나 드롭아웃은 이 음질을 해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네트워크와 웨이브폼 신테시스, 그러니까 실제로 음성을 합성하는 건데요.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싱 과업은 이 시크2시크에서 나온 타겟은 타형으로 합성할 수 있는 타겟으로 변환을 하는 건데, 이때 그리핀님이라는 아주 단순한 구조에, 왜냐하면 이거는 0구니까 좀 뒷부분이 간단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핀님을 신티사이저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 스펙트럴 마그니튜드라는 거를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뒤에 굳이 포스트 프로세싱 넷을 넣은 이유는 이 포스트 프로세싱 넷이 시크2시크 모델과 달리 이 디코딩이 된 시퀀스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코더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CBHG 모듈을 포스트 프로세싱 네트워크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핀님도 모델의 일부이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로 임플리멘트를 하긴 했지만 로스를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은 타코츠론을 노르트 아메리칸 잉글리시 데이터셋, 이게 이제 전문 여성 화자가 발화한 한 24.6시간 정도의 발화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고, 그래서 생성 모델의 경우에는 매트릭 기반의 비교가 힘들기 때문에 좀 비주얼 비교 위주로 진행을 해봤다고 합니다. 먼저 바닐라 시크2시크 모델과 어텐션 얼라인먼트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바닐라 시크2시크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딱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들어보시면은 LA Bola confirmed to all hip hop that will be releasing an album. 네,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늘어지는 소리가 나왔는데, 타코트론으로 나온 거는 깔끔하게 소리가 나옵니다. Talib Kweli confirmed to all hip hop that he will be releasing an album in the next year. 되게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 CBHG 인코더를 안 쓰고 대신에 앞에서와 똑같이 RNN 인코더로 대체를 한 모델과 비교를 해봤는데,
이 GRU 인코더를 쓴 게 들어보시면 좀 더 노이즈하고 미스프로넌시에이션이 있는 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The Blue Lagoon is a 1980 American romance adventure film. 아, 이게 아니네. 아, 이거 맞구나.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은 문장을 들어보시면 Talib Kweli confirmed to Olive Hub that he will be releasing an album in the next year. Talib Kweli confirmed to Olive Hub that he will be releasing an album in the next year. 뭔가 이 GRU 인코더를 사용한 것 같은 경우는 좀 노이즈하고 좀 뭉뚱그려서 발음이 넘어가는 게 있었는데 이 CBHG 인코더를 사용한 건 깔끔했죠.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 넷을 사용한 모델과 사용하지 않은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포스트 프로세싱 넷을 사용한 게 좀 더 하모닉스가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 프레임 사진을 잘 보시면은 이 주름 같은 아랫부분에 주름 같은 게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포스트 프로세싱 넷이 없는 거는 위로 올라가면 바로 주름이 없어지는데 포스트 프로세싱 넷을 사용한 거는 좀 더 위에까지 주름이 좀 더 고르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Tajima Airport serves Toyooka. 네, 이거는 되게 인조적인 소리가 나죠. 근데 이 포스트 프로세싱 넷을 사용하면 Tajima Airport serves Toyooka. 좀 더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 오피니언 스코어 테스트라는 걸 해봤는데 이거는 일반 화자들 크라우드 소싱으로 모은 화자 잉글리시 네이티브 스피커들한테 발화의 자연스러움을 5점 척도로 평가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프로덕션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파라메트릭 시스템, 컨카테네티브 시스템과 비교를 해봤는데 3.82점을 기록을 했고 이거는 이제 파라메트릭보다는 높고 컨카테네티브 시스템보다는 낮은데 이 그리핀 림이 되게 간단한 방식이다 보니까 좀 인위적인 소리를 만든다고 해요. 그런 거를 고려하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고 합니다.